한국의 기술력은 상상이 되지만 그에 반해 사람들의 태도는 형편없네요. 자국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그는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마치 차가운 얼음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가보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가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 이름은 엘리시아 라벨리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따스한 햇살, 맛있는 파스타,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고향 이탈리아를 무척 사랑했어요. 자라면서 이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믿었고 우리의 예술, 역사, 그리고 스타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라고 자주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까? 라는 작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계기가 되어 저는 여행 가방을 싸고 카메라도 챙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상상해 보았어요. 빠른 기차와 반짝이는 새 건물, 그리고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다소 차갑고 고향의 따뜻한 느낌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을 함께 느끼며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저를 좋은 방향으로 놀라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공항에 내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밝은 조명이 공간을 마치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미소로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영어가 주 언어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항 안에 있는 고속열차역으로 향하면서 기차 여행이 어떤 느낌일지 계속 상상했어요. 한국의 기차가 매우 빠르고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드디어 기차에 탔을 때 좌석이 부드럽고 넓었으며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차의 부드러운 소음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창밖으로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마치 새로운 경이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여행 중에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느낀 감정을 적었어요. 한국은 이탈리아와 달라요. 현대적이고 밝지만 친절함도 함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게 될지 상상하며 말이에요.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나라를 그려보면서 매 순간이 저를 더욱 설레게 했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게 해주었어요. 몇 가지 의심을 품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강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때때로 직접 진실을 보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 진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내 고향과는 너무 다른 나라에서도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서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부드럽게 들려오는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승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 아니라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 질문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지만 동시에 배우고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이 모험의 모든 흥미로운 순간들을 기록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기차에서 내리면서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제 심장은 설렘으로 빠르게 뛰었고 한국이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어요. 공항을 나서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발을 들이자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밝은 불빛, 다채로운 간판,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익숙한 옛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서 현대적인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에 흥분되면서도 약간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곧 크고 반짝이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 마치 작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는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어요.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남은 시간을 세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해요. 단순한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똑똑한 기술이 가득하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설렘을 느꼈어요. 잠시 후 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내부는 너무 깨끗하고 편안해서 움직이는 차량이라기보다는 조용한 방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좌석은 부드러웠고 모든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작은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니 도로는 깔끔했고 높은 건물들이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서로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제 옆에 앉은 친절한 현지인 나영 씨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영 씨는 버스 시스템이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를 둔 분들을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해 명확한 표지판이 붙은 특별 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서로를 배려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언제나 편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조라는 나영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지금까지 알던 현대 기술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라 친절과 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영 씨가 도시 곳곳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거리의 청결 상태, 제때 바뀌는 신호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보도까지 말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치 온 도시가 하나의 큰 따뜻한 공동체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현대 기술이 단순히 기계나 기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쉽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저는 탐험을 계속했어요. 높은 건물들과 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늘어선 넓은 거리를 걸으며 광고판에서는 제품, 영화, 그리고 지역 행사들의 다채로운 사진들이 흘러나왔어요. 거리에 넘치는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축제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공원에서 웃고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밝은 얼굴과 즐거운 목소리가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또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유명한 시장에도 들렀어요. 시장은 신선한 과일, 맛있는 길거리 간식, 그리고 구운 고기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매콤한 비빔국수 한 그릇을 먹어보았는데 그 풍미에 깜짝 놀랐어요.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졌고 한국 음식이 지닌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조화로움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분주한 거리와 다채로운 시장을 거닐다 보니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지 고속열차와 현대적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배려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똑똑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친절한 현지인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디테일이 이 나라가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제 마음은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현대 세계와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이 모험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커져가는 희망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 멋지고 따뜻한 나라에서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두 분의 따뜻한 현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공원을 탐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영 씨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나영 씨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춤추듯 내려와 공원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도 여행에 지친 몸을 달래며 근처 벤치에 앉았는데 곧 나영 씨가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시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친절한 제스처에 저는 놀라고 기뻤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영 씨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설계가 모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여 계획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버스와 기차에서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 거리와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나영 씨의 말은 간결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지 빠른 기술의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마친 후 나영 씨께서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 카페는 아늑했고 부드러운 음악과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흘렀어요. 차를 홀짝이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영 씨께서는 저에게 친구 민준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신기술을 연구하는 젊은 창업가였어요. 민준 씨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셨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을 신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스타트업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줄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멋진 프로젝트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태블릿을 꺼내어 복잡한 거리를 쉽게 안내해주는 지도와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앱을 시연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만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나영 씨와 민준 씨 두 분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들의 다정한 미소와 도움의 손길 덕분에 처음 품었던 의구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주시고 설명도 명료하고 흥미롭게 해주셔서 작은 농담에도 함께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이 친절과 현대성이 함께 어우러진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영 씨와 민준 씨에게서 느낀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이번 여행이 즐거운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 멋진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해보고 싶다는 설렘을 안고 카페를 떠났어요. 어느 맑은 아침 민준 씨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한 건강 클리닉에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병원들이 느리고 구식이며 긴 대기 시간과 피곤해 보이는 의사들로 가득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라 기대했어요.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에 놀랐어요. 건물은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기실은 편안한 의자들로 가득했어요.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간단한 말로 건강 팁을 설명한 다채로운 포스터들도 걸려 있었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친절한 접수 담당자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제 한국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희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고 그분의 친절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최신 기기들과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민준 씨께서 이 클리닉이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환자들을 빠르고 세심하게 도와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몇 분 안에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봤는데 빛나는 스크린과 매끄러운 버튼들이 마치 미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저는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젊고 활기차셨으며 검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먼저 부드러운 간호사분께서 제 혈압을 확인해 주시고 이후에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어 고성능 기계로 몸 전체를 빠르게 스캔했어요. 모든 과정이 아주 빨리 진행되어 긴장할 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 분들의 친절함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분들께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간호사분들이 정밀하고 세심하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 현대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독특하게 결합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클리닉은 단순히 빠른 기계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는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가 가득해요라고 적었어요. 클리닉을 떠나면서 저는 영감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빠른 서비스와 의사 및 간호사분들의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현대 기술이 친절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방문은 제 의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서며 민준 씨께 클리닉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한국 여행은 과학과 연민이 만나 정말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의 또 다른 놀라움을 탐험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배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걸어나갔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도시를 탐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잔뜩 먹구름이 하늘에 몰려왔어요. 하늘은 회색으로 변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빠르고 거센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폭풍이 너무 강해 보여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분주한 거리 근처의 큰 처마 아래로 몸을 피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사이 저는 사람들이 서로 빠르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낯선 사람들까지 모여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우산과 따뜻한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차분하게 위기 상황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도 함께 도울 수 있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근처 우산 거치대에서 여분의 우산을 챙겨서 몇몇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나영 씨를 만났어요. 나영 씨는 이번에도 폭풍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보니 이런 폭풍을 여러 번 겪어보셨기에 모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간식이 담긴 상자를 들고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도왔어요. 심지어 한 어르신이 누군가 설치해둔 큰 천막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 장면은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거센 비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큰 배려와 단합을 보여주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신속하게 모여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니 참 놀라웠어요. 그때 저는 큰 위기 속에서도 친절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들을 노트북에 기록하며 폭풍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밝아요라고 적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현대 기술과 철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이 거센 폭풍으로 시험에도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가 서서히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할 때 저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제 한국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함께 단단히 버텨내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신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제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예전의 의심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찼거든요. 푸른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둘러보며 배운 것들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신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나영 씨의 다정한 미소와 민준 씨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억했어요. 그분들의 따뜻함과 에너지가 한국이 단순히 빠른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작은 세부까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강한 폭풍 속에서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와 빠르고 친절하게 작동하는 의료 시스템을 보며 한국이 온 마음과 정신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빛나는 거리와 친근한 얼굴들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제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 나라의 힘은 기계나 건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책임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대화, 모든 미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과 꼭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진정한 현대 생활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를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가볍고 희망차였고 이 여행이 친절과 단합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한 밝은 미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만족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핫하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